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새로운 일주일 시작이 된 오늘 월요일입니다. 8월 마지막 날, 8월 31일 날입니다. 네. 근데 이 서민이라고 이 기생충학자 있죠? 의사인데 단국대학교 좀 기생충학교실의 교수입니다. 이번에 그 조국 백서가 김남국이니 김어준이니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책이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조국 흑서가 그냥 딱 나왔습니다. 진보 좌파들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중권도 얼마나 강력하게 지지를 했습니까?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민변의 공경의 변호사 진중권 교수, 그 다음에 이 서민 교수, 이 기생충학 교수, 또 TBS의 기자분, 또 누구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진보 계열, 좌파 계열이죠. 속된 말. 우리가 좌우파로 항상 얘기하니까 좌파, 우파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이념적 지형으로서는 가장 올바른 분류법입니다. 원래가 진보는 자기들이 만든 말이고 갖다 붙인 거고, 그럼 그럼 보수당은 퇴보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좋은 걸 언어를 선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속칭 진보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우파 좌파 딱 그걸로 가르는 겁니다. 이 좌파의 학자들 내지는 엘리트들입니다. 이분이 조국 흑서를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생충 학자인 의학자죠. 서민의 말이 아주 멋들어진 말들이 지금 오늘 이게 화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번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 서민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잘 나가는 조국 흑서,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에게 감사할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책이 잘 나가니까. 책이 잘 나가니까 잘 나가는 조국 흑서 책이 너무 잘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과 그 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게 감사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책이 잘 팔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펴낸 그 서민 교수, 그 필자 한 분이죠. 이 문정권은 왜 기생충보다 못한가? 이런 아이템을 갖다 맡아서 거기서 썼습니다. 초판 5,000부가 전부 나가고 베스트셀러가 되면 감사드릴 분을 찾고 싶다 하면서 기생충 연구가이자 칼럼니스트로 있는 서민 단국대 교수가 지난주에 블로그에 그렇게 썼습니다. 이 서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추미애 장관, 또 조국 전 장관을 감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감사해야 될 분은 문재인, 추미애, 조국 전 장관 세 사람이 서 교수는 참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조국 흑서의 책을 갖다가 쓰게끔 만들게 해준 바로 조국에 대해서, 조 장관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 책을 결백하지 않다를 꼭 써야 되겠다 해서 조국 흑서를 갖다가 썼는데, 이 책의 필요성을 더해주셔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난 25일 날 출간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려 저기 IFC 몰의 영창문고라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에 책을 사러 갔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해서 오후 한 5시쯤에 갔는데 책이 품절돼서 책을 구할래 구할 수가 없더군요. 다른 데도 서점에 한 군데 가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또 시간 나면 또 한번 서점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진중권 동양대 교수하고 참여연대 출신 소위 김경률 회계사, 그 참여연대 상임 집행위원장 하다가 탁 저항을 하고 나온 분 있죠. 이 진보학자입니다. 참여연대. 이분 회계사죠. 천년의 상상 쓴 분입니다. 진중권 교수 잘 아시겠고, 김경률 회계사 알고, 그 다음에 민변 출신, 지금 민변에 있는 출신 공경의 변호사 잘 아시죠.
또 강량구 TBS 과학 전문 기자, 이런 분들이 합쳐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생충학자, 단국대학교 이 서민 교수 5명이서 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문재인 정부 집권을 지지한 전부 진보 농객들입니다. 노사모 초창기에 이 서민 교수는 노사모 회원으로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왜 무슨 일이 생겼길래 지금 그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가 딱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조선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태경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 연구자 서민 단국대 교수는 유머하고 풍자가 넘치는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사람인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필자, 아까도 얘기한 5분 공동필자, 기생충 연구자 서민 단국대 교수가 이제 칼럼니스트로 유명한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동저자로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 왜 이런 책 냈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책을 꼭 내야 됐습니까? 하고 질문을 딱 하니까 뭐라고 이 서민 교수가 답하느냐면 조국 전 장관 덕분입니다. 조국 덕분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필자들이 문재인 정부하고 등 돌리는 것도 조국 때문 아닙니까? 아내는 구속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도 재판에 불려다니고 저와 같은 대학에 있는 교수도 조국 딸을 논문 일저자로 올려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단국대 교수 제1저자로 올린 그 딸에 대해서 고등학생의 논문 제1저자로 옮겨주니까 같은 대학, 같은 의과대학 교수 맞네요. 아,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뜻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 장모 교수인데 조국 딸에게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사람, 그 장 교수의 아들이 같은 한영 외교를 다녔다는 사실, 막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단국대 기생충학교실의 서민 교수 같은 의과대학 맞네, 의학전문대학 맞네요. 네. 저 같았으면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질 텐데 이분은 법정에 출두할 때 늘 정의로운 십자군 같은 느낌을 자꾸 주니까 좀 기분이 좀 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역이라는 최순실도 공항에 들어서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는데 이 조 전 장관은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장관에 앉히고 마음에 빛 운운한 대통령이나 감싸고 도는 문바들을 그냥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출간 첫날부터 베스트셀러 1위 오른 만큼 엄청난 기세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생애 첫 베스트셀러 영광을 누리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난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거죠. 문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에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국 백서도 읽어봤는데 문바 아니면은 안 살 만큼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건 참 재미가 있는 모양입니다. 잘 팔리는 거 보니까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왜 나쁜지를 갖다가 밝히는데 주요 대목을 이렇게 할애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코링크 피이 같은 단어가 나오면 어리둥절해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나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입시 비리보다 훨씬 나쁜 비리가 사모펀드입니다. 원래 서울 버스 와이파이나 2차전지 사업 같은 그런 거는 한탕 해먹으려고 한 겁니다. 사람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도 범죄 아닙니까?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198명 중 조 전 장관만 왜 유일하게 사모펀드를 했을까요? 조국 씨가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왜 유일하게 사모펀드를 했을까? 이걸 조국 씨가 이 펀드 어디에 투자한 줄 모른다고 했는데 거짓말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고 서민 교수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법정에 출두한 조 전 장관 차를 일부 지지자들이 그 여성들이 한 서너 명, 4명 정도가 막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뭡니까? 무슨 휴지가 아니고 그건 뭐죠? 그런 걸 꺼내가지고 막 닦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종이 가지고 막 닦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습한 거 그런 걸 닦는데 그걸 물티슈로 닦는 영상이 공개된 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족바들은 자기들이 이상한 걸 잘 모릅니다. 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걸 너무 당연시한다고 비판한 글을 시사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김어준 씨도 닥치고 정치해서 조 전 장관이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대권 주자로 성장한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점이 재수가 없다고 썼습니다. 응? 옛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김어준 씨도 닥치고 정치해서 조 전 장관이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대권 주자로 성장한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점이 재수가 없다고 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보 진영은 왜 문재인 정부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이게 핵심적인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서민 교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정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내 편이 마음껏 먹는 세상을 원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공기업과 방송사를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는데 지금 보면 이 사건이 정권을 무너뜨릴 만한 일이었나 싶습니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잡고 나니까 세월호 유족들에게 관심도 없고 죽음까지도 정치에 이용하고 결국 정의로운 척하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면 화가 더 나는 겁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하고 아주 세차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월호 또 얘기하니까 또 이 생각 나네요, 저는. 아니, 주호영이가 갑자기 세월호에 대해서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세월호에 대해서 뭐 잘하겠다고 또 이 말을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왜 세월호 지금 몇 년, 7년, 8년 됐습니다. 13년에인가 1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주호영이는 왜 그럽니까? 또 길이 좀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이 세월호 하니까 또 뿔뚝성이 나서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로운 척 하던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면 화가 더 나는 법입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하고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민 교수가 대통령이 이 정부를 기생충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기생충보다 못하다고 서민 교수가 자꾸 이 비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요.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기생충은 숙주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숙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숙주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밥을 한 톨씩만 조금만 먹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다 거덜내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례를 보면 다 거덜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처럼 지지율에 목매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지지율 떨어질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볼 때는 지지율 떨어질 얘기는 절대 안 한다. 이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이 1조 원씩 적자가 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은 내 임기 동안에는 못 올리겠다고 합니다. 아주 비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서민 교수가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또 합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에 신경 쓴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고 조선일보 기자가 질문하니까 서민 교수가 답하기를 5년 대통령 단임제의 장점은 지지율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 아닙니까? 걱정이 된다고요? 그럼 감옥 관리를 안 하면 되지요. 담대하게 이렇게. 그럼 감옥 관리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서 교수는 이제 참고로 이 노사모 초창기 멤버입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훨씬 전에 2001년 노사모에 가입하고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앞장선 소위 광노사모입니다. 광노사모. 그래서 이 친문진영에서 노무현 정부가 지지층 분열 때문에 정권을 넘겨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자기는 존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직후에 노사모는 해체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노사모 해체를 놓고 회원투표에서 6대4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탈퇴했습니다. 그때. 아니 대통령 만들기 끝났으면
탈퇴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해체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걸 끌고 가느냐 이거죠. 지지층 분열 때문에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내줬다고들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져서 돌아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연차에게 640만 달러 받았고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게 아니라 망치로 이렇게 뽀겠다고 하지만은 고가 시계를 받은 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돈 640만 달러 받고 또 고가 시계를 갖다가 받은 게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뭐 논두렁에 버리고 빠개고 그건 관계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가짜뉴스로 우기고 이명박 대통령이 죽였다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몰고 갔지 않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지금 이건 서민 교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당시 이상 추모 열기에 질려가지고 무슨 깐디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글을 썼다가 이 서민 교수가 욕을 박살로 먹었다는 겁니다. 노 대통령이 깐디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라는 글도 심지어는 올라와서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놀랐다고 그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노사모하고 문파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다르냐? 하고 물어보니까 노사모는 대통령과 의견이 다르면 거리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를 했는데 이라크 파병 반대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문파는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우리 달림 하며 떠받들지 반대할 줄을 모릅니다. 문파는 반대가 모르고 노파는 반대했다는 거예요. 친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대통령은 세종대왕의 이순신 장군을 합친 것과 같은 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글을 올립니다. 거기서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신이 이상 집단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죠? 이 서민 교수가 상당히 셉니다. 저도 이렇게 셌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셀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번 책에 대해서 말이 많겠습니다 하고 기자가 탁 한마디 하니까 문파 사이트인 클리앙에 가보니까 나무가 아깝다 정도는 애교입니다. 출판사가 아르바이트를 풀어서 책을 사들였다. 뭐 삼성과 일본이 책 내는데 돈을 댔다. 이런 얘기를 올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책을 사려니까 책이 품절이 됐어요. 없어요. 언제쯤 책이 나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의도 그 IFC몰에 있는 영풍연구에서 지난 토요일 제가 정확하게 6시에서 5시 사이에 거기 갔습니다. 제가. 그거 없어요. 근데 이 문파 사이트에서는 그런다는 겁니다. 네? 아르바이트를 풀어가지고 책을 다 사들였다. 뭐 삼성과 일본이 책을 내는데 돈을 댔다. 뭐 이런 얘기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 사이트가 얼마나 이상한 사이트냐면 일제차가 지나가면 40분 동안 쫓아가다가 신호 위반하면 신고한다는 글이 최다 추천을 받은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겁니다. 참 정말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통령을 뭐 좀 비판한다고 말이지. 예? 싶으면은 신고해서 강제 탈퇴시켜버립니다. 강제로 문파에서 탈퇴시킨다 대통령 비판하면. 아니 무슨 그게 지지 모임입니까? 또 그래서 서 교수도 그 사이트에 글을 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아직 독립투사처럼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가입을 했는데 클리앙에 언제 탈퇴당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블로그에 쓴 대깨문 감별법을 읽고 한참 웃었다. 풍자가 재밌다. 이런 식의 글쓰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롱과 풍자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고만 외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희화화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비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런 글쓰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좀 써먹을 줄 내가 여기서 써먹을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주 재밌게 얘기합니다. 쉽고 재미있게 쓴다는 게 장점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은 쓰니까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진중권 교수처럼 철학도 좀 곁들이면서 좀 세련되게 쓰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쉬운 글을 좋아하니까 말이죠. 제 글을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효순 미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장갑차, 미군 장갑차가 실수가 아니죠. 이들이 미순이 효순이가 길을 갔다가 인도로 가지 말고 이 군사 훈련할 때는 바깥으로 가야 되는데 또 당연히 미군이 그 시계 정찰을 갖다가 여기는 전투 지역이니까 지금 오늘 연습하니까 막 없을 걸로 생각하다가 참 그런 불행한 사건이 났는데 미국이 굉장히 사과를 많이 했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집회 때 거리에 나갔습니까? 미순 효순 사건 때 집회 서민 교수는 나갔습니까? 하니까 그때는 노빠였으니까 무조건 진보에서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탱크에 깔려 죽은 아이 시신을 전시해서 반미 선동하는 걸 보고 그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광우병 시위 때는 딱 한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광우병에 대해 공부해 보니까 의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나갔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처음에 배후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정권 바뀌고 3년 됐는데 나오는 게 없는 걸 보고 선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도 고위 침몰설, 인신공양설 별 얘기 다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도 믿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스팔트에서 선전선동만 해오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게 나오면 진보 진영이 거리 점령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보수는 조용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지금 이 조용하고 무기력한 걸 누구를 얘기하느냐? 지금 김종인 통합당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안 나오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은 나오지 않고 해결하려고 말 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태극기 들고 나가게 하고 시위에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진보는 평생을 시위로 살았습니다. 집권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게 바로 문제일 뿐이지 시위하는 데는 평생을 시위를 했기 때문에 진보가 그건 최고로 잘한다 이겁니다. 보수가 운동권처럼 선동하고 시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8.15 집회에 나오고 싶어도 정광훈 목사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몇십 명, 몇백 명이라도 자발적으로 모여 외쳤으면 좋겠다. 지금 몇백 명, 몇천 명이라고 대부분이 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8.15 집회가.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잡고서 이 집회를 정광훈화 시키려고 고의적으로 지금 정광훈 목사를 지금 막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광화문 집회를. 광화문 집회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one of them 그 수많은 수백만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애국 목사입니다. 네, 나라를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서민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보 집회 가보면 참 재밌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최순실은 어디에 같은 그런 해시태그 운동도 눈길을 끌고 근데 보수는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러나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보수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부분, 이 서민 교수. 그렇지만은 재미는 없어도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힘을 어디서 얻느냐. 근데 이 힘을 얻어가지고 통합당이 다 가져가면서 이 광화문에 모인 집회 8.15 광복절 때 모인 이 집회를 갖다가 비판을 하고 뭐 그군이 뭐니 하고 싸가지 없이 굽니다. 그 누구냐? 싸가지 없이 굽니다. 주호영이란 자하고 하탱이란 자, 김종이란 자 세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은 마음속으로 응원 많이 했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광화문에 어떻게 입장이 지금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죠. 그 국회의원, 네,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정서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나오고 싶은데 지도부에서 안 된다. 우리는 중도를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신을 해야 된다 하면서 변신을 한다는 게 거꾸로 변신하고 있는 그 주호영. 지금 여기 지금 서민 교수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가 묻기를 조선일보 기자가 보수가 운동권처럼 선동하고 시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답변이 그거 아닙니까?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박근혜 이명박 까면은 진보라고 생각했지만
윤미향 사태와 그런 박원순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여성가족부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탈페미니스트 선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나 여성인권을 빌미로 권력을 향유하고 생계를 위한 밥그릇으로까지 삼았다는데 화가 났습니다. 시민들이 낸 후원금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쓸 수 있는지, 여성이 약자라는데 동의하기 때문에 10여 년 전부터 페미니스트를 선언하고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서민이가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은 강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딱 하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그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이용수 할머니나 박원순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페미니즘은 말뿐입니다. 젊은 남자들이 피해의식만 갖게 하고 남녀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성범죄는 수사 단계부터 직장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닙니다. 이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말만 번드르하고 액션은 하나도 없습니다. 페미니즘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페미니즘의 적입니다 하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페미니즘의 오히려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부는 공공의대를 설립해가지고 의대생을 10년간 4,000명을 더 뽑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이 기생충학 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의료 공동화 문제는 문재인 케어 탓이 큽니다. 지방의료가 이렇게 통통 비게 된 것은 문재인 케어 탓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이든 서울이든 병원 의료비가 똑같습니다. 특진비도 없앴으니까 환자들이 KTX 타고 다 서울 종합병원으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특진비도 이제 없애버렸으니까. 비싸서도 안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지방이나 서울이나 다 값이 똑같았는데 의료비가 특진비도 없애버렸으니까 환자들이 KTX 타고 서울 종합병원으로 가고 지방 공공의료원은 시설이 낙후돼 있어 환자들이 찾지를 않고 정부가 공공의료원에 투자해서 환자들이 찾을 만한 병원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의사수만 늘린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지방의료 이렇게 텅텅 비게 만든 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케어 탓이 크다 하고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한국교회 지도자 간담회에서도 몰상식이라든가 적반하장이라는 일부 교회와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 주범인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문 대통령은 지난주 한국교회 지도자 간담회에서 몰상식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저도 놀랐습니다. 뭐 몰상식하다, 적반하장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교회 지도자들, 성직자들 모여놓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캐톨릭이 아니라고 말이죠. 불교가 아니라고 캐톨릭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좀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참 재밌습니다. 정부 산하에 남탓 연구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탓 연구소가 아마 정부 산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K방역 자랑을 하고 싶으면 책임도 져야 하는데 대통령은 늘 남탓만 합니다. 웬만하면 전 정부나 언론 탓, 검찰 탓을 막 합니다. 남탓 전문 연구소가 있지 않는 한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남탓 연구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해악입니까? 국민들을 그럼 편가르고 적개심을 부추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부 특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도 4대강 탓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습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한테 기자가 이제 막바지에 질문합니다. 글에 유머하고 풍자가 넘쳐나는데 실제 본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려서부터 좀 웃기고 싶었습니다. 노력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결혼 전 아내와 만났을 때 이렇게 웃긴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감을 샀고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20년 넘게 영국에서 글쓰기에 유머를 좀 장착을 한 셈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보수, 진보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 진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살아온 걸 보니 보수 성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6마리 강아지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인세 받으면 아내 가져다 주고 싶은 생각이 앞섭니다.
어떻게든 대학 교수 잘리지 말고 충성하자 이런 생각합니다. 진보는 자기 생활 건전히 하고 자기 먹을 걸 스스로 해결하면서 남을 위해 자기 걸 내주는 사람인데 누구처럼 시민단체 하면서 자기 능력에도 넘치는 미국 유학도 보내고 한국의 진보는 가짜가 많습니다. 조국 사태, 정의연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이 서 교수는 2시간 내내 속사포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미순효선 사건부터 조국 사태까지 진보의 허위와 위선을 맹렬하게 지적했습니다. 상대가 나와 같은 편인가 아닌가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진영 논리,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치받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인 발언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남다르게 참 보인다고 기자는 후문을 얘기했습니다. 참 이 서민 교수, 저도 이렇게 이분의 문답을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구나. 결국은 스스로가 보수 성향인 것 같다라는 말까지 도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골수 노사모, 골수 노무현 지지자였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새벽 5시, 4시, 6시 바로 태양이 뜨기 직전이 엄청나게 춥습니다. 칠흑 같은 암흑. 그러나 태양은 여차없이 그 시간에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태양은 헌법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숨쉬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